노후가 두렵지 않다는 말 당신은 믿을 수 있는가? 통장의 잔고는 정체 상태고 기대했던 국민연금은 생각보다 적으며 병원비나 물가 걱정까지 더하면 은퇴는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생존의 연속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일본 중장년층 중 일부는 퇴직 후의 삶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도 고령화 문제는 있고 연금 제도도 한국처럼 불완전하지만 그들이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는 데에는 그들만의 비밀 병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준비한 방식이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평범함 속에 지속 가능한 전략을 담고 있다는 데에서 시사점이 크다. 첫 번째 사례는 도쿄 외곽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의 남성 와타나베 씨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한 후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 3일 노인 대상 스마트폰 사용법 강의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활동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다. 지자체와 연계된 소액 보조금이 지급되며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강사료도 증가한다. 처음에는 그저 무료 봉사로 시작했지만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액이지만 꾸준한 수입원이 되었고 지역 매체에 소개되며 그의 강의는 더 인기를 끌었다. 와타나베 씨는 이 활동을 통해 한 달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외로움과 무력감 없이 활력 있는 은퇴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는 말한다. 일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쓸모있는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이 그를 지탱한다고. 일본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이런 소규모 일자리 연계 활동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으며 스스로의 역할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강하다. 두 번째 사례는 오사카에 거주하는 50대 후반 여성 나카무라 씨다. 그녀는 대형 유통업체에서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했고 이후 자신의 퇴직금 일부를 활용해 작게 온라인 중고 쇼핑몰을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메루카리 같은 중고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고 나카무라 씨는 이를 활용해 자신이 오랜 기간 모아온 잡화, 빈티지 의류, 생활용품을 판매하면서 재고 없이 개인 창고만으로 운영 중이다. 놀라운 점은 그녀의 월 수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크게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매일 물건을 포장하고 사진을 찍으며 소비자들과 소통한다. 그렇게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소소한 거래에서도 사람 간의 교류를 느끼며 나도 여전히 시장 안에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확인한다. 일본 중장년층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중고거래가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나카무라 씨는 돈이 다가 아니다. 시간과 관계를 내가 다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세 번째 사례는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70대 초반의 스즈키 씨 부부다. 이 부부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농촌 자급자족이 아니다. 퇴직 후 귀농한 이 부부는 도시 생활 중에도 취미로 주말 텃밭을 가꾸던 경험을 살려 지역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소량 채소를 판매한다. 단순히 재배해서 파는 것을 넘어서 계절별로 수확한 작물을 간단히 포장하고 직접 만든 레시피 카드와 함께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들이 파는 제품은 크지도 않고 수익이 아주 크지도 않지만 이 부부는 자신들의 삶이 누군가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데서 큰 자부심을 얻는다. 은퇴 후 고립되기 쉬운 시기에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안정감은 단순한 경제적 만족감을 넘는다. 스즈키 씨는 땀 흘려 일하고 그 결과를 누군가가 기꺼이 받아준다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진짜 보람이라고 말한다.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활동이라는 인식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직장에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사회와의 연결을 끊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형태로 다시 엮어냈다. 특히 일본 사회는 이러한 중장년층의 재참여를 장려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공공기관은 소액 보조금 형태로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온라인 플랫폼은 누구든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며 지역 공동체는 활동할 공간과 수요를 만들어낸다. 이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문화가 은퇴 후의 불안과 무기력을 어느 정도 덜어주는 힘이 된다. 한국 사회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촘촘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은퇴는 여전히 단절로 인식되고 퇴직은 곧 경제적 위기나 무용지물의 선언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본 중장년층이 보여주는 방식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꼭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건 활동 그 자체이며 자신이 여전히 필요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다.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은퇴는 인생의 여백이 아니라 다시 써내려갈 또 하나의 장이다. 지금 우리의 시선이 달라진다면 한국 중장년의 은퇴도 달라질 수 있다. 준비는 단순히 연금 수령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 그려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일본은 이미 보여주고 있다. 일본 중장년층이 보여준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히 구조적인 제도나 정책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 스스로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이죠. 우리 사회에서 은퇴는 종종 사회적 역할의 종료 혹은 무대 퇴장처럼 인식되는 반면 일본 중장년들은 은퇴를 하나의 전환점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차이가 결과적으로 삶의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일본의 은퇴 문화가 특별히 부러운 이유는 화려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작고 평범한 것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처럼 은퇴 후에도 지역 커뮤니티나 디지털 플랫폼 혹은 소규모 자영업이라는 통로를 통해 사회와의 연결을 끊지 않으려는 시도가 일상화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지역 일자리나 공공근로 같은 제도는 존재하지만 대개 임시 방편에 그치고 지속성과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 일본은 중장년층이 스스로 활동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넓고 자율적인 움직임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단순히 일본을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사회도 중장년 이후의 삶을 단절이 아니라 연결로 인식할 수 있는 시선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인생이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태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시선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겠죠. 예를 들어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내 소규모 활동가를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거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중장년층이 디지털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틀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일본 중장년층이 은퇴 이후에도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그들만의 라이프 스타일 관리 방식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활동성과 일상의 균형을 잘 맞추는 편이에요. 꼭 많은 돈을 벌지 않아도 하루하루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감각이 삶을 지탱해줍니다. 이 점은 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돈 중심의 은퇴 설계에 치우쳐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수입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건 분명하지만 돈만으로 노후의 삶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무엇으로 의미를 느낄 것인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일본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나카무라 씨의 사례처럼 이제는 기술이 중장년층의 삶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시대입니다. 한국 역시 최근 몇 년 사이에 시니어 디지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각종 플랫폼에서도 중장년층의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다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기술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거나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을 공공이 메워줘야 해요. 더 쉽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스마트폰을 다루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활용해 부가 수입을 얻거나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식까지 이어져야 진짜 의미 있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쓸모있음이라는 감각입니다. 앞선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바로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정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이제는 중장년을 지원의 대상이 아닌 기여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시급합니다. 그들이 가진 경험과 능력은 은퇴와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무대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일본이 그 점에서 앞서가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 자체로 기회이기도 해요. 단지 그 기회를 기회로 보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는 돈이나 제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과 사회의 문화가 맞물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문화적 전환점에 서 있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의 사례들도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한 경우였어요. 그 변화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삶 전체를 지탱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한 걸음씩 삶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간다면 은퇴 후가 두렵지 않은 사회가 되는 날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연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말이죠.